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지정학과 관련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중국 반도체 굴기에 대한 강력한 견제는 패배 집중화를 와해시키고 있고 각국 정부의 셈법도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의 애리조나 팹의 경우는 그 5나노 칩뿐만 아니라 4나노, 3나노 칩을 만드는 것이 확정됐고 이런 확장세를 계기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떠들썩한 행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면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 행사장에서 만면에 미소를 지었던 마크류 TSMC 회장 등이 좋아서 웃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속으로는 매우 복잡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건 그 억지 춘향격으로 웃는 것은 단순히 미국의 멱살을 잡혀 끌려온 TSMC뿐만이 아닙니다. 팀쿡 애플 CEO, 젠슨항 엔비디아 CEO 등 미국 팹리스도 머리가 복잡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건비가 비싼, 그래서 제조업이 공동화가 이뤄졌던 미국에까지 팹이 만들어지는 팹의 지역화는 조건 반사적으로 팹이 덜 효율적이 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팹의 지역화는 그 팹의 자본 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클러스터 이점을 못 누리게 되기 때문에 추가로 팹을 만들 때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입해야 합니다. 이 가뜩이나 칩이 고도화되면서 제조 과정에서 이전보다 훨씬 많은 프로세스 단계를 밟아야 돼서 자본 의존도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TSMC가 삼성의 자본 투자가 점점 커지는 데는 그 팹의 분산화 경량이 그 뿌리에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 팹의 아시아 의존, 그 해결책으로서 소형화된 팹의 그 넓은 분포가 반도체 시장에서 새로운 현상이 되고 있고, 이는 비효율을 낳고 그 결과 더 많은 자본의 투입을 낳는 연쇄적 악순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도 나도 그 메이드 인 USA 칩을 쓰겠다고 미국 팹리스들이 손을 들고 있지만 얼마만큼 그 제조 과정에서 늘어난 비용을 감내 혹은 감수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세상 일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에 복잡한 것은 다른 나라들입니다. TSMC의 본국인 대만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만은 사실 복잡한 나라입니다. 얼마 전 그 친미 반중 성향의 민진당 차잉원 정부가 지방선거에서 대패해서 반도체 반중 결집에도 이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대만은 복잡한 나라인데요. 지방선거에서 민진당이 패배한 것일 뿐 민심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나 하나의 중국에 대한 정책 변화를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만인의 84%, 10명 중에 8명 정도죠. 8명 남짓이 조상 대대로 대만에서 계속 살아왔던 내성인, 본성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국공내전에서 패배해서 대륙에서 건너온 외성인 출신은 14%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만인들 스스로 민족 정체성,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자부심, 대만 독립에 대한 정치적 지향이 있습니다. 이번 지방 선거 패배에도 대만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40%가 넘는 상황에서 대만이 중국 없이 홀로 발전하기는 어렵다는 그 실사구시적 태도가 지방선거에서 반영된 것일 뿐이라는 분석이 더 우세합니다. 친중하자고 국민당을 지지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뜻이죠. 중국으로서는 이런 대만인의 심리를 파고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대만인의 경제적 불안 심리와 양안 관계 파국에 대한 우려를 자극해서 민진당과 대만 주민을 최대한 분리해서 대만 현상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관련한 각종 정책도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번 그 애리조나 팹 확장을 보는 대만 내 반응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매우 찹찹하다일 것입니다. 미국으로 첨단 노드가 옮겨가면 대만의 전략적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만도 고민을 할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대만 디지타임스에 눈에 띄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TSMC가 미국에서 팹을 확장하더라도 N-1의 원칙을 따를 것이라고 합니다. N-1의 뜻은 미국에서 첨단 칩을 만들더라도 항상 최첨단 칩은 대만에 있을 것이란, 둘 것이란 뜻입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최첨단 노드가 N노드라면 대만은 그 노드보다는 하나 아래인 M-1 노드를 만들 것이란 뜻입니다. 가장 최첨단 노드 칩은 항상 대만에 둔다는 뜻입니다. 미국에 있는 TSMC의 팹은 대만에 있는 팹보다 항상 한 세대 더 뒤처질 것이라고 분명히 한 것인데요. 대만으로서는 TSMC의 아성은 대만이지 애리조나 팹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았다고 봅니다. 가령 그 애리조나에서
2024년 예정대로 5나노 칩 생산에 들어간다면 타이난에서는 3나노 칩이 양산될 것이고 2026년 애리조나에서 3나노 칩까지 생산이 된다면 타이난에서는 2나노 칩을 만들 것이란 뜻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대만의 자기 방어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기술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TSMC로서는 최첨단 노드를 미국과 대만에서 동시에 가져가면 R&D 역량에 구멍이 날 수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만은 이전에는 중국을 빼곤 팹을 다른 지역에 거의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인텔이 보유하고 있는 인텔의 카피 이그젝틀리와 같은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미국의 팹은 대만의 팹과 환경과 조건이 다르고 동일한 수율을 맞추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팹 운용 초반에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애리조나 팹의 가동과 대만의 반응 등은 이렇게 종합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전쟁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슈입니다. 각국의 셈법도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대중 견제가 오로지 국가 안보 목적이라고 말하지만 유럽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각종 조치들이 경제적 이익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기차와 관련해서 IRA 규정 적용도 그런 문제를 담고 있었죠. 최근 독일 슐츠 총리가 논란 속에서 중국을 방문했고 네덜란드 대외무역 그리고 개발협력 장관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조건 없이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SML CEO도 그런 비슷한 입장을 드러낸 적이 있죠. 중국의 위협은 아직까지 추상적이지만 미국의 규제 조치는 실제로 경제적 부분에서 큰 타격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요 국들의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냉정히 볼 때 경제와 안보가 맞물려 있다는 것은 항시 일관된 흐름으로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여기에서는 이 소리를 하고 저기에서는 저 소리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고 더 전략적일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령 네덜란드 ASML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네덜란드 고위 관료나 ASML CEO 입장에서는 EUV 장비, DUV 장비를 중국에 팔지 말라는 미국 규제를 따르다 보니 중국에 물건을 못 파는 게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언론에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곧이곧대로 미국 요구에 반대한다는 의미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내가 손해를 보고 너희들 그러니까 미국 쪽 요구를 들어주고 있으니 나한테 반대급부로 좀 챙겨줘라는 뜻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바보가 아닌 이상 미국에 반대한다고 자기 뜻이 먹힐 수 없음을 네덜란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반중 정선에는 동참하겠으나 챙길 것은 또 챙겨달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최근 블룸버그는 네덜란드 정부가 중국으로의 칩 제조 장비 수출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고 미국이 앞서 발표한 규제에 준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독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독일 입장에서 보면 내연 기관차 브랜드가 자국 브랜드가 많습니다. 이런 차를 팔기에 중국은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러니 슐츠가 차 CEO들을 대거 이끌고 중국에 가는 것이죠. 다른 유럽이 비판하더라도 말입니다. 한편으로 내연기관차는 전기차로 바뀌고 있습니다. 엔진에 의해 움직이는 차에서 칩으로 움직이는 차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독일도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대중전선에 얹혀서 합류해서 중국의 칩 기술 발전을 막는 게 독일 입장에서는 미래차 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더 유리합니다. 이런 복잡한 맥락을 봐야 합니다. 현재 입장 때문에 독일에서 차 CEO를 끌고 갔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는 것이 더 독일 입장에선 유리해서 미국에 붙는다는 뜻입니다. 어떨 때는 미국의 대중정선에 이탈 흐름이 보이고 어떨 때는 이런 대오가 반중 대오가 더 강화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더 자연스럽고 복잡한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항상 현실에서 나타나는 잔물결 아래 거대한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